자, 204쪽을 보면은 발문의 물음에 보면 요약하라는 게 직접적으로 명기되어 있을 수도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약에 대해서 요약의 그 정의, 요약의 의미가 뭔지부터 우리가 살펴야 되겠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글이 어떤지도 보고 그대로 이게 뭐야? 요약이란 글에 담긴 중심 생각을 글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다. 그죠? 글의 핵심 내용을 짧고 굵게 정리하는 작업이 곧 요약이다. 글의 맥락을 살펴서 중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는 것이 요약이다. 계속 정의를 내리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글의 중심 생각,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글 내용을 전체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란 말이야. 글쓴이의 생각을 그 핵심만을 짧게 추려 글쓴이와 다른 방식, 다시 말해 자신의 언어로 다시 바꾸어 서술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좀 이따 보지만은 자신의 언어로 다시 바꾸어 서술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 이따서 봐야 돼, 이게. 그렇게 요약에서 중요한 것은 글을 읽고 그 핵심 내용은 얼마만큼 잘 찾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중요한 내용부터 찾아야 되겠죠. 그 핵심 내용은 곧 글의 논리적인 뼈대, 주장과 근거, 결론과 전제, 논점과 논거, 이런 중요한 내용들의 그 뼈대를 이루고 글의 논증, 글의 중심 생각이죠. 을 구성한다. 그래서 누누하게 얘기지만 요약은 아주 쉬운 예로 사진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지도를 축소하는 것에 가깝다. 사진을 축소한 것과 지도를 축소한 걸 한번 생각을 해봐. 사진을 축소해도 단지 크기만 잦아질 뿐 사진은 사진 속 내용이 빠짐없이 다 들어있죠. 뿌옇게 들어가는 거야. 그죠? 단독샷하고 하나급을 다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사진을 보면 알겠지. 그지? 잘 안 보이지? 누가 누군지도 사람이 많을수록. 그러나 지도는 다르지. 예를 들어 5천분의 1 지도를 5만분의 1 지도로 축소한다면은 마을의 작은 건물이나 뒷골목은 사라지고 큰 건물과 큰 길만 남게 되죠. 그죠? 큰 것들만 이렇게 남잖아. 궁금하면은 당장 이거 수업 끝난 다음에 네이버 들어가봐. 축소해보면 나오지. 그렇더라도 지도에 담긴 내용의 전체상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큰 걸 보고선 보죠. 같은 이치로 이를테면 요약을 통해 담아내야 하는 글의 논리적인 뼈대로서의 논증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이와 같다고 보면 된다. 아예 그냥 보여줄게. 네이버 지도 어디 있니? 지도 보자. 이렇게 돼 있어. 그치? 얘를 막 축소를 해. 지금 축소를 하면은 점점점 축소를 해버려. 봐봐. 의정부 시청 뭐 큰 것들만 보이지. 큰 것들만. 그죠? 큰 것들만 보이지. 근데 사진을 축소를 해봐.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이 사진 말고 진짜 보더라도 지도를 축소를 하면은 길, 중요한 위치 축소할수록 뼈대만 핵심만 다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 상을 볼 수 있어. 근데 이것도 지도인데 이것도 위성 지도도 지도죠.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부해지겠지. 그죠? 그런 원리하고 비슷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치가 그렇다는 거지. 아까 얘기한 지도를 축소했을 때
축소해도 크게 보이는 것들이 뭐야? 그게 뼈대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중요한 내 키워드들이겠지, 그치? 핵심 개념들을 위주로. 이와 같은 이치가 이를테면 요약을 통해 담아내야 하는 글의 논리적인 뼈대로서의 논증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와 같다고 이해하면 된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글의 요약을 할 때 제일 먼저 염두해야 될 게 뭐야? 글의 핵심어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뭐를 통해서? 어떤 걸 중심으로? 주제 개념을 중심으로, 그지? 그게 안 들어가면은 요약이 제대로 안 된 거지, 그지? 요약은 아주 쉽게 말하면은 독해 검증이라고 할 수 있어. 그대로 축소한 거잖아. 그러니까 요약을 잘 해놓으면 전체가 다 보일 수가 있는 거야, 전체상이. 그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요약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래서 중요한 중심 문장, 중심 내용,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문장을 찾고 거기에 흩어져 있는 핵심어들을 다 결집해가지고 잘 구성하는 거. 이게 요약이란 말이야. 그죠? 결국 요약이란 글의 핵심 어휘와 중심 단어를 사용하여 그것들을 논리적, 체계적으로 연결해서 글 전체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는 지적 활동이다. 여기서 합리적으로 재구성한다는 게 또 무슨 말이야? 이거 되게 어려운. 좀 이따 설명해. 합리적으로. 일단은 요약은 기본적인 게 뭐야? 핵심 어휘와 중심 단어를 빠지면 안 되지. 그거를 논리 체계적으로 연결하면서 합리적으로 재구성을 해야 된대. 재구성. 이게 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돼. 좀 이따 보자. 여기서 재구성의 의미는 글 내용의 핵심을 추려서 압축한 후 이를 자신의 언어로 재진술을 하는 거래. 그래서 그렇게 정리했어. 글 내용의 핵심을 압축해서 자신의 언어로 재진술을 하는 거래. 자, 이것을 건축물 리모델링에 빗대어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다. 리모델링이라는 게 뭐냐면은 건물 신축과 대비하는 개념으로 기존의 건축물의 기능 향상을 통해 경제 효과를 높이는 작업이다. 말하자면 뼈대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다 고치는 거야, 리모델링이.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그대로 유지할 때 구조 보강 및 설계 변경을 통해 목적한 바를 이룬다. 같은 이치로 요약은 글의 뼈대이자 중심 생각을 집약하는 핵심어를 그대로 살리면서, 이게 중요해. 빼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핵심어는. 그러면 글 의미가 달라지고 변형해도 안 돼. 핵심어들은 그대로 살려야 돼. 핵심어들은 변형해도 안 된단 말이야. 의미가 달라지지. 글의 뼈대를 지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격가지 문장을 간략히 추려 정리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곁가지 문장에 들어있는 중요한 용어와 서술은 글의 뼈대인 핵심어에 맞게 적절한 언어로 수정되고 변경되면서 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글 내용의 핵심을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좀 이따 여러분들 쓴 걸 가지고 볼 거야. 무슨 의미인지. 즉 요약은 핵심어를 중심으로 제시문을 해체하고 재해석함으로써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내용뿐 아니라 숨겨진 내용까지 파악하고 추론하라는 얘기야. 글의 핵심만을 추려 이를 체계적으로 축약하고 재구성함으로써 글을 읽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글 내용을 객관화하는 서술 작업이다. 논술에서 요약은 글의 핵심 내용을 담은 중심 문장을 찾고 이를 중심으로 글의 논지를 판별하여 해석해내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문장을 찾아 타당한 논거를 더하는 등 일련의 가치 판단과 복합적인
사고 과정을 요구한다. 그런 점에서 요약하기는 독해의 검증이기도 하다. 글 내용을 제대로 요약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글에 대한 독해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것이 논리적인 글쓰기의 기초가 때문이야. 서강대가 지금 뭐라 그러는지 봐봐. 이게 서강대가 한 말이야. 요약이란 제시문을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핵심은 간략하게 정리하는 활동이래. 요약을 제대로 하려면 중요한 정보들을 찾아내고 그들 간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대. 그래서 요약 과정에는 다양한 사고가 관여하며 이러한 사고들은 대학 수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 능력이 있다. 쓸데없는 격가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쓰지 말라는 얘기지. 글이 잘 요약이 된 글 내용을 잘 요약했는지 안 했는지 보는 건 몇 가지 포인트만 보는데 딱 두 가지만 봐도 돼. 첫째, 핵심어가 빠짐없이 들어있느냐. 두 번째, 쓸데없는 내용,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 기술되어 있느냐. 중요하지 않은 내용 기술되어 있으면은 논점이 흐려지죠. 논지 파악이 안 돼. 그러면은 이어지는 논증 지시의 물음에 제대로 답할 수가 없는 거야. 논점 이탈, 논리의 비약, 논리성 결여 이런 것들로 일어나는 거야. 그럼 다 떨어지는 거야. 그는. 그러니까 요약을 한다는 거는 독해력이 밑바탕 되고 그것을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봐. 논술 문제에는 학생들의 요약 능력을 평가하는 의도가 반영돼 있대. 발문의 물음에 있든지 없든지 기본으로 깔고 한단 말이야. 중앙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중앙대 보면은 각 제시문을 한 줄로 요약을 해서 요약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제시문에 요약한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한 능력 그리고 지문과 지문 요약된 내용과 내용 간의 관계를 살펴서 어떠한 논리적인 어떤 묶음으로 이어지는지 그걸 보겠다는 거야. 요약하라는 내용이 발문의 물음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요약은 논술을 위한 기본 능력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대학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그 얘기를 하겠어. 그죠? 그러면은 재구성을 한다는 의미 재구성을 한다는 의미가 뭐를 얘기를 할까? 이따가 여러분들이 글도 제대로 안 썼으니까 이따 보면은 요약한 그럼 선생님이 그 요약글을 보면서 뭘 볼까? 핵심어가 누락된 게 없는지 확인하겠죠. 두 번째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지 중요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지 보겠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요약이라는 게 뭐야? 핵심어를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연결하면서 전체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한다는 거야. 재구성.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할까? 자, 글이 이렇게 지문이 이렇게 있어. 막 지문이 있고 여기 보니까 중심 생각이 있어. 아까 문제에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저번에 봤더니 소통이라는 단어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있어. 소통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긍정적이다. 또 여기 뭐 쌍방향적이다. 뭐 이런 단어들도 이렇게 쭉 있어. 응? 아무튼 온라인상에서 소통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얘기되는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글 내용이 다 축약이 되면서 이런 글 핵심어들은 다 안으로 포섭을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재구성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크게 한 3개 정도 재구성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 첫 번째는 이 핵심어들을 다 중심 문장으로 다 끌어모은다는 거야.
그죠? 끌어모으는 거야. 그래야 다시 합리적으로 구성이 되는 거야. 축약이 되고. 두 번째는 끌어모았을 때 예를 들면은 얘는 어떤 소통에 대해서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는 철학 지문에서 따왔어. 제시문 가는. 나는 과학 지문에서 따왔어. 예를 들면. 그럼 과학에 대해서 막 현상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 또 다는 뭐 예를 들면은 무슨 아까 저번에 순주강 해서 뭐 무슨 뭐 어떤 현상에 대해서 또 막 설명을 하고 있어.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어와 여기 있는 단어와 여기 있는 단어가 과학의 용어겠고 여기는 사회적인 용어겠고 얘는 철학의 용어겠어. 그치? 그런데 얘들을 궁극적으로 보면 다 소통이라는 주제 개념으로 다 묶여서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뭐야? 무슨 말이야? 얘를 변환을 해야 되겠지. 그치? 이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 변환을 해서 구성을 해줘야 되겠지. 그죠? 이것도 이해되지. 그지?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글을 쓰면은 지문이 있으면 이글 따로 가면서 이 세 개가 접점을 이루지 못할 경우가 합리적으로 재구성을 못해서 그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글을 편안해야 돼. 세 번째는 더 중요한 얘기지. 뭐냐 그러면은 글을 쓰다 보면은 이 내용을 갖다가 축약을 한단 말이야. 이 내용을 축약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 이 내용에서 아마 소통을 얘기를 하고 뭐 밑에 뭐 떨거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예를 들면 뭐 10줄에 있는 글을 갖다가 한 줄로 축약을 했을 때 보도의 핵심어들 중심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 주제 개념은 굉장히 상위 개념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 상위 개념을 설명하고 뒤에 격가지로 붙이는 어떤 서술들도 거기에 격에 맞게 층위가 올라가겠지. 그치?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개념이라는 거는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지. 생각의 단위고 생각을 담은 그릇과도 같다 그랬어. 그치? 상위 개념으로 올라갈수록 추상화되고 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랬지. 그치? 관념적이고. 그 얘기는 뭐야? 얘를 축약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그릇을 큰 거로 담아야겠지. 언어를. 그치? 상식적으로. 그치? 그러니까 이걸 읽고선 적절한 언어로다가 이 많은 내용을 포섭할 수 있으면 그걸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이걸 재구성한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적절히 잘 구성을 하면은 출제자들은 이 학생이 첫째는 글 내용을 잘 이해를 했구나. 핵심을. 두 번째는 얘가 요약 이해한 내용을 더 높은 단위의 더 높은 층위의 어떤 글로 바꿔서도 쓸 수 있네. 언어력도 뛰어나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약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요약을 하게 되면은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많은 학생들이 이거 요약을 하는데 이 층위에 맞는 글을 써야 되는데 단어를 맞지가 않은 과한 언어들을 막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랬지. 그치? 많이 지식 공부한 애들이. 그러면은 일관되지가 않죠. 이것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지 못한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재구성한다는 개념을 잘 봐야 되고 그럼 두 가지를 보겠지. 세 가지를 지금 요약해서 포인트가 되겠죠. 중심 문장, 핵심 내용을 먼저 포착을 해야 돼. 글에는 위계가 있어서 핵심은 딱 하나지. 그지? 단락이 여러 개 있더라도 중심 문장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고. 편의상 단락이 3개가 있어. 그런데 첫째 단락에서 이게 중심 문장이야. 둘째 단락에서 이게 중심 문장이야. 셋째 단락에서 이게 중심 문장이야. 근데 위계를 보니까 얘가 전체적인 이 1단락, 2단락, 3단락 중에서 얘가 중심 단락이야. 그러면 얘가 전체 중심 문장일 거야. 그죠? 근데 얘도 되게 중요하지. 그지? 이 내용들이 뒷받침 문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 요약을 한다는 건 뭐야?
얘와 얘와 얘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재구성을 해주는 거야. 그죠? 이럴 때 여기 있는 키워드들, 핵심 워드를 잘 끌고 와가지고 잘 배열을 해야 된단 말이야. 뜻이 통하게, 이리관지하게. 이걸 재구성한다는 거야. 이걸 요약이라 그러는 거야. 어? 그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중심 문장이 몇 개든 상관없어. 나중에 요약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겠지만은 단락이 여러 개더라도 그 단락에서 명제를 뽑아내야 된다고 얘기했어. 명제라는 게 뭐야? 판단의 진술이고, 명제가 뭐야? 결론이야, 결론. 그래. 결론은 A는 B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간략하게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결론을 찾는 연습을 해. 근데 결론이 하나, 둘, 셋일 수도 있단 말이야. 일단 결론이 두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그러면 얘를 가지고 결론이 뭐 세 개다. 그러면 이 세 개를 가지고 우열을 따져보면은 그 안에서도 또 가장 밑선에 어떤 명제가 있어. 그죠? 얘가 전체의 결론이 되겠지? 나머지 두 개 거를 따로 붙여서 기술하든 결론에다가 끼워 넣어서 더 넓혀서 기술하든 전체적으로 맥락에 맞게 의미가 통하게 축약을 해서 작성을 하는 거야. 이거를 요약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한 문장이든 두 문장이든 상관없고. 그러니까 항상 명제를 파악해서 명제 우열을 살피고 그것에 맞춰서 글을 보는 거야. 응? 아무튼 말했듯이 핵심어, 중심 문장을 찾고 핵심어를 찾고 주제 개념에 맞춰서 전체를 뜻이 통하게 재구성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